조영희 씨는 올해 73다. 35년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8년이 흘렀다. 남편 진철 씨와 함께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영희 씨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자 민준이가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입을 스웨터를 만들고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털실에 예쁜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 나이에도 뭔가 만들고 있으니 다행이야. 영희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바늘을 움직였다. 요즘 들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손자가 벌써 대학생이라니.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정이었다. 엄마,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있어. 무슨 일이야? 수정의 목소리에 뭔가 급한 기색이 느껴졌다. 평소보다 톤이 높았다. 태민 씨가 내일 새 사업 계약서에 보증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엄마가 도장 찍어주실 수 있나요? 태민이는 딸 수정이의 남편으로 영희 씨에게는 사위다. 3년 전 수정이와 재혼했을 때 영희 씨는 정말 기뻤었다. 딸 수정이가 이혼하고 39까지 혼자 살다가 만난 인연이라 더욱 소중했다. 태민이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무슨 사업인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래요. 수주가 확정되면 수억 원짜리 계약이라고 하네요. 영희 씨는 뜨개질 바늘을 잠시 멈췄다. 갑자기 보증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 좋은 일이네. 그런데 보증인이 꼭 필요한 거야? 네,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해요. 장모가 보증 서면 금리도 더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다. 보증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주변에서 보증 잘못 썼다가 큰일 난 얘기도 종종 들었다. 하지만 사위의 사업이 잘 되면 딸도 행복할 테고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 얼마 정도야? 3억 정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는다고 했어요.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희 씨와 진철 씨의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교사 연금과 아파트, 그리고 적금을 합치면 10억 정도 되니까. 알겠다. 내일 태민이랑 같이 와. 고마워요, 엄마. 태민 씨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는 뜨개질을 계속했지만 손가락이 자꾸 엉켰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민이가 수정이와 함께 찾아왔다. 태민이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뭘. 하지만 영희 씨는 태민이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에 땀도 차 있는 것 같았다. 태민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러 장의 계약서와 보증서였다. 영희 씨는 돋보기를 쓰고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했다. 태민아, 좀 급하게 온 것 같은데 괜찮아? 아, 네. 은행 마감 시간이 있어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계약 내용이 태민이가 설명한 것과 달랐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아니라 토지 개발 사업이었고 금액도 3억이 아니라 8억이었다. 영희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태민아, 이게 뭐야? 너 말과 다르잖아. 태민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이상하네요. 회사에서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다른 건을 같이 가져온 모양이에요. 다른 거? 네, 저희 회사에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든요. 실수로 다른 사업 계약서를 가져온 것 같아요. 태민이가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너무 급하게 챙기는 모습에 영희 씨는 의구심이 들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정확한 서류로 가져올게요. 태민아,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게 창피해서요. 태민이와 수정이가 돌아간 후 영희 씨는 진철 씨에게 말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왜? 태민이 태도가 평소와 달라.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 그날 밤 영희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민이의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단순한 실수라면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챙길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인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다. 이튿날 오후 영희 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조영희 선생님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다. 낯익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선생님, 저 박현수입니다. 기억나세요? 박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희 씨의 기억 속에서 한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30년 전 부산 동네 중학교 2학년 5반.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 그런데 눈만은 똘똘했던. 현수야? 정말 현수야? 네, 선생님. 맞습니다. 어머, 현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사실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선생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궁금증과 함께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어제 태민이의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현수야, 혹시 우리 사위. 선생님, 전화로는 안 됩니다. 꼭 만나서 말씀드려야 해요. 영희 씨는 현수와 1시간 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30년이 지났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 시절 현수였다. 선생님, 현수야, 정말 현수구나. 이렇게 커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나눴다. 현수는 지금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일하는 경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하지만 현수의 표정에는 무거움이 있었다. 단순한 안부 차원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선생님,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현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공적인 일이에요. 선생님께 경고를 드리려고 해요. 경고. 영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생님 사위분 강태민 씨에 대해서요. 영희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역시 어제의 불안감이 맞았구나. 현수야, 무슨 소리야?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선생님, 강태민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영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다.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태민이가 사기꾼이라니. 우리 수정이와 결혼한 사람이. 현수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현수야, 빨리 말해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강태민, 본명은 김태식입니다.
1971년 12월 15일생으로 실제 나이는 53세예요. 영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3세? 태민이가 우리한테는 48세라고 했는데 나이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이것 보세요. 현수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다. 여러 장의 전과 기록지였다. 2009년 대구 거주 52세 김씨 2억 사기. 2012년 광주 거주 48세 박씨 1억 5천만 원 사기. 2015년 울산. 잠깐만. 영희 씨가 손을 들어 현수를 멈췄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됐다. 김태식은 사기 전과 사범의 전문 결혼 사기꾼이에요. 주로 재혼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씁니다. 전문 사기꾼? 영희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네. 이미 전국에서 7명의 피해자가 나왔어요. 모두 40대 이상 재혼 여성들이었고요. 7명이나. 현수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자세히 설명했다. 김태식의 수법은 아주 치밀해요. 먼저 결혼정보회사나 온라인 카페에서 타겟을 물색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재혼 여성들을 노리죠. 그럼 우리 수정이도. 네, 수정 씨도 온라인 요리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영희 씨는 기억해냈다. 수정이가 요리 카페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던 게 결혼 후 2, 3년 동안은 정말 모범 사위 역할을 해요. 가족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은 다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현수가 계속 설명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요구하거나 급하다며 현금을 빌리거나 아니면 아예 부동산 명의를 바꾸도록 유도하기도 해요. 영희 씨의 손이 떨렸다. 어제 태민이가 가져온 계약서가 떠올랐다. 그럼 어제 가져온 계약서도 모두 가짜예요. 아마 선생님을 속이기 위해 조작된 서류일 겁니다. 하지만 태민이가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없어요. 김태식이 운영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것 보세요. 김태식이 사용했던 가짜 사업자 등록증들이에요.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들이죠. 영희 씨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요즘은 위조 기술이 발달해서 구별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김태식은 이 일을 15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거든요. 영희 씨는 소름이 돋았다. 15년이나? 네. 처음 범행은 2009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죠. 현수가 김태식의 범죄 이력을 자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대구의 52세 여성이었어요. 당시 김태식은 박민수라는 가명을 썼죠. 2억을 사기당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세요.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다. 두 번째는 광주의 48세 여성, 세 번째는 울산의 45세 여성.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모두 재혼한 분들? 네. 김태식은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노렸어요. 혼자 살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년 여성들 말이에요. 현수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여줬다. 가장 심한 경우는 부산의 50세 이 씨예요. 5억을 사기당하고 집까지 잃었거든요. 5억이나? 김태식이 이정호라는 가명을 쓸 때였어요. 3년 동안 완전히 신뢰를 얻은 다음 아파트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고 도주했어요. 영희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보증이나 투자 관련해서 접촉이 있었나요? 영희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것, 태민이의 당황한 모습, 너무 급하게 서류를 챙긴 것, 말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다.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현수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여러 개의 신분증 사본들이었다. 이게 김태식이 사용했던 다른 신분증들이에요. 김태식, 박민수, 이정호, 최동현, 강태민. 무려 5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했어요. 5개나?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죠. 영희 씨는 김태식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그럼 수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희 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수정 씨도 완전한 피해자예요. 김태식이 진짜 사업가인 줄 알고 결혼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무직이고 선생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영희 씨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리 수정이가 그런 인간에게 3년이나 속았다니. 하지만 선생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현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더 심각한 문제? 영희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네. 김태식이 이미 수정 씨 명의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러 놨어요. 현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 보세요. 수정 씨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입니다. 영희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보았다. 수정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무려 9장이나 됐다. 9장? 수정이가 카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아니에요. 모두 김태식이 위조 서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수정이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이었다. 1차 대출 5천만 원, 2차 대출 8천만 원, 3차 대출 1억 2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나 돼요. 뭐라고? 영희 씨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정 씨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김태식이 수정 씨가 잠든 사이에 지문을 채취하고 서명을 위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영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치밀해요. 아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손가락을 살짝 눌러서 지문을 채취하거나 평소 서명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따라 쓰기도 하고. 영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수정이 신용등급은 어떻게 돼? 이미 심각한 상황이에요. 연체 기록도 여러 건 있고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졌어요. 6등급? 영희 씨는 어지러워서 의자에 깊이 앉았다. 더 심각한 건 김태식이 수정 씨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도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 다행히 은행에서 의심스럽게 여겨서 승인이 안 됐지만 만약 통과됐다면 수정 씨 집까지 위험할 뻔했어요. 영희 씨는 머리가 핑핑 돌았다. 현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수정이는 어떡하고?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김태식을 체포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네. 사기로 만들어진 대출과 신용카드는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현수가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함정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내가 무서워. 혹시 김태식이 위험한 사람은 아니겠지? 걱정 마세요. 김태식은 폭력적인 성향은 없어요. 그냥 교묘한 사기꾼이죠. 저희가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영희 씨는 망설였다. 딸 수정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다.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다. 수정이는 어떻게 하지? 얼마나 충격받을까? 선생님, 지금 막지 않으면 수정 씨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현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김태식이 메모한 계획서예요. 선생님 집 담보대출, 선생님 명의 신용대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명의 이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명의 이전?
네. 선생님을 속여서 아파트를 수정 씨 명의로 바꾼 다음 수정 씨를 속여서 자신 명의로 바꿀 계획이었어요.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현수야, 혹시 실수는 아니겠지?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6개월간 김태식을 추적해 왔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어요. 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 김태식이 수정 씨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영희 씨는 생각해 봤다. 수정이가 가끔 태민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수정이가 가끔 태민이가 어디 갔다 와도 설명이 이상하다고 했어. 그리고 직장 동료들 얘기도 안 하고 가족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린다고. 바로 그거예요. 김태식은 거짓 신분이니까 과거 얘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알겠어. 내가 도울게. 우리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지? 물론이에요. 선생님이 보증서에 서명하는 척만 해주시면 그 순간 저희가 들어가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평상시처럼 행동해 주시면 돼요. 내일 김태식이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세요. 현수가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저희가 미리 아파트 주변에 잠복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집 근처에도 경찰관 2명이 대기할 겁니다. 혹시 수정이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수정 씨에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김태식이 의심할 수 있어요.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작전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다. 현수야,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40년간 교직에 계셨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현수가 김태식의 또 다른 메모를 보여줬다. 이것 보세요. 선생님 일상 스케줄까지 다 파악해놨어요. 화요일 마트 쇼핑, 목요일 병원 검진. 어떻게 이런 걸? 수정 씨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들일 거예요. 영희 씨는 김태식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선생님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알겠어, 현수야. 내가 꼭 해낼게. 영희 씨는 각오를 다졌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영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4시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5시에 일어났다.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영희 씨는 오랜만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현수가 말한 대로 오늘 태민이가 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말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40년 넘게 교사를 했지만 이런 연기는 처음이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해봤다. 태민아,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너무 어색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다. 아니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다시 해봤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러웠다.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오전 7시, 진철 씨가 일어났다. 여보, 잠 못 잤어? 응, 긴장돼서. 괜찮을 거야. 현수가 다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영희 씨는 진철 씨에게 어제 현수와 나눈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태식의 진짜 정체, 수정이 명의로 만든 대출과 신용카드, 그리고 오늘의 작전까지. 진철 씨도 충격을 받았다. 그런 놈이었다니. 우리 수정이가 3년이나 그런 놈과 살았다고? 여보, 혹시 내가 연기를 못하면 어떡하지? 태민이가 눈치채면. 괜찮아. 너 예전에 학교에서 연극도 잘했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아직 진실을 모르는 걸로 아는 거니까 평상시처럼만 행동하면 돼. 그런데 태민이 얼굴을 어떻게 봐? 속으로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인 걸 아는데. 영희 씨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났다. 여보, 화내지 마. 표정에 다 나타나. 그냥 평상시 그 사람처럼 대하면 돼. 아침 8시, 영희 씨는 식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진정해, 조영희. 현수가 다 계획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9시쯤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희가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요. 아파트 정문에 형사 2명, 뒷문에 1명, 그리고 저는 선생님 집 바로 아래층 계단에 숨어 있을게요. 현수야, 나 정말 떨려. 괜찮아요. 선생님은 평상시처럼만 행동하시면 돼요.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기침을 3번 해주세요. 그럼 바로 올라갈게요. 3번이지? 네. 그리고 김태식이 보증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연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희 씨는 계속 긴장됐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10시, 영희 씨는 화장을 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어졌다. 아, 이렇게 긴장하면 안 되는데. 10시 30분 거실을 정리했다. 뜨개질 바구니도 평소 자리에 놓고 차도 준비했다. 모든 걸 평상시와 똑같이 만들어야 했다. 11시 문득 수정이가 걱정됐다. 오늘 태민이가 체포되면 수정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3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수정이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수의 말이 맞았다. 11시 15분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김태식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했습니다. 5분 후 도착 예정. 영희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보 왔어. 진정해. 할 수 있어. 진철 씨가 영희 씨의 어깨를 토닥여줬다. 11시 20분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문을 열었다. 태민이와 수정이가 함께 서 있었다. 평소와 똑같이 웃고 있는 태민을 보니 소름이 돋았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들어와. 영희 씨는 최대한 평상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기꾼아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태민이가 거실 탁자에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이번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보증금액 3억 원. 어제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번엔 정확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태민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영희 씨는 그 서류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해야 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실수였어요. 회사에서 여러 계약서를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헷갈렸나 봐요. 태민이는 능숙하게 설명했다. 영희 씨는 그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소름이 돋았다. 15년간 사기를 쳐온 베테랑답게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태민아, 이 계약서를 좀 자세히 봐도 될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네. 영희 씨는 일부러 꼼꼼히 살펴봤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물론이죠.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태민이가 말했지만 영희 씨는 그의 눈에서 잠깐 긴장하는 기색을 포착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계약 상대방 대구 땡땡 건설? 회사 이름이 좀 낯선데? 아, 그 회사는 대구에서 20년 동안 건설업을 해온 회사예요. 최근에 부산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저희와 협력하게 됐거든요. 태민이가 즉석에서 대답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놀라웠다. 공사 기간이 6개월이네. 꽤 큰 공사인가 봐. 네, 아파트 50세대 전체 리모델링이니까요. 영희 씨는 속으로 거짓말쟁이라고 중얼거리면서도 계속 질문했다. 태민아, 정말 괜찮을까? 요즘 뉴스에서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70대 할머니가 속아서 집까지 잃었다는 얘기도 봤어. 영희 씨는 일부러 의심스러운 투로 말했다. 태민이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어머니,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속였나요? 태민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태민이가 가방에서 명함과 회사 브로셔를 꺼냈다. 제 회사 소개 자료예요. 정말 믿을 만한 회사거든요. 영희 씨는 서류들을 받아봤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일반 사람이라면 속을 만했다. 엄마, 혹시 뭐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수정이가 남편을 감싸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조심하는 거지. 엄마, 걱정 마세요. 태민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저한테 정말 잘한 거 아시잖아요. 수정이가 태민이를 완전히 신뢰하며 말했다. 영희 씨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럼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태민이가 드디어 도장을 찍을 자리를 가리켰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다. 정말 괜찮을까? 3억이.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큰 돈인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금 1억이 들어오면 바로 정리할게요. 태민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미 모든 게 확정됐어요. 태민이가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시계를 자꾸 보며 초조해했다. 태민아, 그런데 보증이라는 게 참. 한번 잘못되면. 어머니, 제가 보증하는 건 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민이의 목소리에 이제 확실히 짜증이 섞여 있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급해?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영희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은행 업무 시간이 있어서. 그래, 알겠어. 우리 사위 말이니까 믿어야지. 영희 씨가 마침내 도장을 서류 위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현수를 포함한 경찰 4명이 들어왔다. 태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민이가 벌떡 일어나며 서류를 재빨리 챙기려 했다. 하지만 현수가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잡았다. 김태식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강태민이에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태민이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김태식, 1971년 12월 15일생. 주민등록번호 711215-1 맞죠? 현수가 정확한 신상 정보를 말하자 태민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수가 차분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수정이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돼. 태민이가 사기꾼이라니. 이럴 수가. 영희 씨가 급히 딸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영희 씨 자신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정아, 괜찮아.
진정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경찰이 와서, 왜 태민 씨를 체포하는 거예요? 김태식이 누구예요? 수정이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수가 김태식을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한 후 수정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수정 씨, 일단 소파에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현수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서 탁자 위에 펼쳤다. 이분의 진짜 이름은 김태식입니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이름이라니. 그럼 결혼신고서도 모두 위조된 서류로 만든 겁니다. 실제 나이는 53세고 사기 전과 사범의 전문 사기꾼이에요. 수정이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53세? 태민이는 분명히 48세라고. 우리 결혼할 때도 나이부터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현수가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보여줬다. 수정 씨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들입니다. 총 9장이에요. 9장? 저는 신용카드 2장밖에 없는데.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모두 김태식이 위조 서류로 만든 겁니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이것 보세요. 현수가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펼쳤다. 수정 씨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입니다. 수정이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1차 대출 5천만 원, 2차 대출 8천만 원, 3차 대출 1억 2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현수의 말에 수정이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2억 5천만 원? 그럼 제가 지금 2억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식이 수정 씨가 잠든 사이에 지문을 채취하고 서명을 위조해서 만든 거예요. 수정이는 소름이 돋아서 온몸을 떨었다. 밤에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제 손가락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김태식이 수정 씨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은행에서 승인이 안 됐지만요. 제 집까지. 네. 그리고 김태식의 최종 목표는 어머님 재산 전체를 빼돌리는 거였어요. 현수가 김태식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 아파트 시세 7억, 예금 1억 8천, 교사연금. 모든 걸 다 조사해놨어요. 영희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 언제 이런 걸 조사했지? 결혼 전부터 수정 씨를 통해서 조사했을 거예요. 수정 씨, 혹시 김태식이 어머님에 대해서 자주 물어본 적 없었나요? 수정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엄마 집이 얼마나 되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으시는지. 저는 장모님을 챙기려는 마음인 줄 알고 다 말해줬어요. 수정이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바보처럼, 내가 엄마를 위험하게 만든 거네요.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 씨가 딸을 위로했다. 김태식은 15년간 이런 일을 해온 베테랑 사기꾼이에요. 지금까지 7명의 여성이 똑같이 당했어요. 현수가 설명했다. 수정이는 더욱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3년 동안 저는 뭘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밤 제 곁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수정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수정이가 영희 씨에게 매달려 울었다. 수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묘한 거예요. 현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수정 씨, 김태식은 전문가예요. 일반 사람이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심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식은 구속될 거고 수정 씨 명의로 만들어진 대출과 신용카드는
사기 피해로 인정받아서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영희 씨는 현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현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선생님, 30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순간 영희 씨는 깨달았다. 30년 전 어려운 제자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현수가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강태민이 선생님께 접근했다는 첩보를 받고 제가 자청해서 이 사건을 맡았어요. 너가? 영희 씨는 놀랐다. 네. 30년 전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현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했던 일을 회상했다. 어머니 혼자 현수와 누나를 키우느라 힘들어했고 현수는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하려 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집에 불러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그런 게 뭐가 특별해?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경찰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현수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중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지갑에 30년간 가지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보면서 버텼어요.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 전 그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렇게 자신을 구해주다니. 현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김태식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정이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죠? 수정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물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아직 젊잖아. 수정이는 3년 만에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우울해했지만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사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태민이가 자주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디 갔다 와도 설명이 이상하고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고.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야. 영희 씨는 딸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었다. 우리 딸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현수는 그 후로도 종종 영희 씨를 찾아뵈었다. 마치 진짜 아들처럼 안부를 물어보고 챙겨드렸다. 선생님,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오히려 배운 게 많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의심만 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적당한 선이 있는 거죠. 현수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이 지났다. 수정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손자 민준이도 할머니와 엄마를 위로하며 더 성숙해졌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그렇지. 하지만 현수가 도와줘서 다행이었어. 현수 삼촌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경찰이 되고 싶어요. 영희 씨는 현수를 아들처럼 생각하게 됐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다. 현수도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영희 씨를 어머니처럼 모셨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차례도 지내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다. 현수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선생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그 후 현수는 영희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진철 씨도 현수를 아들처럼 아꼈다. 현수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아버지,
저야말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현수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누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혼자였다. 영희 씨네 가족이 현수에게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구나. 영희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현수가 보여주는 효심과 사랑은 친아들 못지않았다. 그런데 1년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영희 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70대 여성이 있었다는 소식이었다. 어머니, 이번엔 다른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60대 후반 남성이 7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동거를 제한한 다음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에요. 또 그런 일이? 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사건 덕분에 수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영희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예방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 분은 어떻게 되셨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끝났어요. 미리 경고해드려서 속지 않으셨거든요. 영희 씨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움이 되고 있구나. 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첫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둘째, 과거에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30년 전 현수에게 한 작은 친절이 자신을 구원해줬다. 셋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현수는 친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됐다. 지금도 현수는 노인 대상 사기 수사에 힘쓰고 있다. 영희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했다. 영희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 여겼는데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주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기꾼 사위에게 속을 뻔했지만 30년 전 제자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현수라는 든든한 아들을 얻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게 정말이구나.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또 다른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영희 씨의 인생이 보여준 교훈이었다.